안녕하세요. 3월 25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미국 SEC가 또다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미뤘습니다. 지난해 고점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이 40%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에 활기를 넣어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암호화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기재부는 이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며 기타 소득으로 과세는 하되 보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부터 이 암호화폐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암호화폐를 제도화를 위해서 이른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또 과세 등의 현안에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암호화폐 과세도 관건입니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주식 양도세와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선 정비 이후에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과세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기업 SK스퀘어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이커머스, 콘텐츠 등 전방위에 걸쳐서 SK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를 두루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암호화폐 발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내 자체 암호화폐를 내놓는 게 목표인데요. 이 SK스퀘어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가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NFT를 발행합니다. 기아는 자사 전기차 라인업을 활용해 디자인 센터가 자체 제작한 기아 EV NFT를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NFT 유통 플랫폼 클립드롭스에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아는 브랜드 슬로건인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 아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고유의 브랜드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삶의 영감과 또 여유를 선사하고 또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아 EV NFT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EV NFT는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에서 운영하는 NFT 유통 서비스 클립드롭스에서 350 클레이 확정가로 작품별 10개씩 총 60개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에 앞으로 1년간 더 실명 계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은행과 거래소 측은 무난하게 재계약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농협은행의 요구안을 두 거래소가 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에 이 빗썸과 코인원에게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후 60일 안에 트래블루를 구축한다는 조건부로 이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빗썸과 코인원은 이 코빗과 함께 트래블루 합작법인 코드를 통해서 지난해 12월에 거래소 간의 연동 테스트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미국 특허 상표청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관련 상표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메타가 특허성에 출원한 신청한 상표는 총 8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 암호화폐와 같은 토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준법 감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메타는 이 블록체인과 웹3 관련된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 번째 문서는 가상현실 내 엔터테인먼트 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이 메타 플랫폼 내 전자자산의 전기통신 서비스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지원을 언급했는데요. 다섯 번째 신청안은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자산 그리고 기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이 금융 거래 서비스 처리 사항을 언급했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출원 제안서에는 각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한 광고 서비스 신청안, 해당 기술 기반에 착용 가능한 장치 개발 사항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출원서에서는 해당 업체가 온라인 자선 모금이 가능한 전자지갑용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축을 특허로 신청했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자료를 기반했을 때 메타가 출원 신청을 한 블록체인 및 이 메타버스 상품은 승인까지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내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과 채권의 발행 그리고 거래 및 결제 실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5년 기한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에는 EU 회원들은 이 현행 금융시장의 인프라 법안에 구속받지 않고 이 자산 토큰화 등 크립토 애플리케이션을 실험할 수 있는데요. 요한반 오베르벨트 의원은 이 기존 금융 법안을 디지털에 최적화하면서 금융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의 개방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단 소규모 파일럿 단계를 넘어가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제한된 테스트 환경을 확대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맥마누스 의원은 파일럿 프로그램 반대는 혁신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 투자자 보호 그리고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무책임과 업계 로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코너 속의 코너, 코인의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모 시간입니다. 안녕, 코인의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모 코인형이야. 안녕, 난 코인 누나. 최근 가상자산 관련 소송 중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는 사건은 과연 뭘까? 설마 리플? 맞아. 지난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리플 측 임원 2명이 제기됐고 법적 공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오늘은 리플에 관련된 내용으로 캐나다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뉴턴의 갑작스러운 리플 상장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때론 지난 2021년 12월 7일 캐나다 인기 가상화폐 거래소인 뉴턴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플랫폼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어. 우리에게도 골칫거리지만 뉴턴은 오는 1월 15일을 기점으로 리플과 테더를 지원하지 않고 12월 20일부터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말이야. 그리고 현재까지 뉴턴은 테더만 지원한 채 리플은 아직까지 재상장하지 않고 있어. 줄곧 XRP를 상장해서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았던 거래소인데 말이야. 신기하네. 이 테더는 다시 돌아왔는데 왜 리플만 그렇지? 해당 거래소는 상장 폐지의 이유를 공식적으로 규제 및 법적인 논쟁으로 멈췄다고 밝혔어. 근데 상장 폐지한 시기가 너무 이상해.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해 소송을 시작한 건 지난 20년도 말이었고 상장 폐지 기간을 코인베이스와 비슷한 시점에서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않았거든.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일단 뉴턴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리플 상장 폐지는 되려 회사 차원에서 이윤 추구에 반대되는 행동이야.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이 제시되는데 뉴턴이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거야. 뉴턴이 시세 차익을? 뉴턴과 더불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대립에 SEC가 패소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심지어 전직 SEC 위원이자 변호사인 조셉 홀조차 SEC가 왜 그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어.
그래서 뉴턴은 리플 투자자들에게 소송에서 패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상장 폐지시킨 후 투자자들이 던지는 XRP 물량을 뉴턴이 확보해 리플 가격 상승 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지. 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사악하다. 사악한 기업이라면 교묘하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용하고도 남지. 다른 이유는 미국의 가상화폐 비교 분석 사이트에서 종종 뉴턴의 자체 코인인 뉴턴과 리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할 때가 많아. 즉 둘이 라이벌 관계라는 거지. 설마 뉴턴이 리플을 견제하려고 일부러 상장 폐지시킨 거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왜냐? 뉴턴은 캐나다 안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니까. 결과는 아마 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준비한 코크물은 여기서 끝이야. 왜 뉴턴은 지금까지 리플을 재상장시키지 않는 걸까? 진짜 시세 차익을 노려서 리플을 상장 폐지한 걸까? 오늘부터 트래블룰이 시행되는데요. 거래소 간에 100만 원 이상 상당의 코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신의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지만 트래블룰 시스템이 같거나 또 연동된 거래소들끼리만 코인을 옮길 수 있어서 당분간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차트 리딩과 소통의 시간 함께 할게요.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